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할까요? 시계 반대로 돌아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한 개씩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님께서 저도 요즘은 김장철이라 곳곳에 가면은 그렇게 무성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식품들이 밭에 참 잘 자랐었는데 지금은 밑둥이 다 잘린 배추들과 텅 빈 밭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권 이번에 나눠주셨을 때 식품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읽다 보니까 우리 식품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다,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저는 그때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닿더라고요. 그냥 그전에는 그런 걸 사다가 음식을 해먹고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그 문장을 읽을 때 참 그랬구나. 그때 똑같은 점인데 역시나 저들이 그런 아픔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겪는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김장도 역시나 볼 때 우리가 창조, 진화, 환원이라는 게 그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배추가 그동안 자라면서 크고 변하는 모습이 있고 알이 차면서 이제 또 저희들에게 먹게 해주고 우리가 또 먹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생을 영위하다가 또 돌아가고 정말 배우는 것이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듯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담론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디 문고를 쓴 것도 아니요, 어디다 메모해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각자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이나 그동안 또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각자 깨달은 바를 거기에 맞춰서 읽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 맞고 이번에 우리 담론을 또 하나 둘을 갖다가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새롭게 와 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를 대하더라도 정말 이치에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원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과학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우리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 이치적으로 다 맞고 육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고 살고 죽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학습이 좋고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시청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들으시면은 저희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이신 분들 각자의 마음을 갖다 토론하는 이 담론 시간이 참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고 사이사이 우리 원장님의 또 강의가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를 깨워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참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식품 같은 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고 또 그 맛으로 먹고 또 배부르고 또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활동한다는 단순한 그런 생각만 아마 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대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음식이 곧 바로 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는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창진하니라는 것. 뭐 어차피 창조와 진화와 하는 어떤 창조라는 것은 창조에서 멈춘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마 죽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창조가 되면은 자연적 진화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치고 뭐 진화는 뭐 창조를 근거로 하고 뭐 진화와 창조와 진화는 결론적으로 하늘을 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히 아마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았고 또 그걸 갖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아마 가슴으로 아마 체험을 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번 우리 담론에서 오늘 제일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합의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 남을 베푼다, 무슨 종교적으로 구원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을 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법이나 설교 받아도 내가 위에 있는 거죠. 가치가 상위에 있는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나가 무엇보다도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나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뭐 명상을 하건다든지 철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걸 통해서 문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관조하고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더듬어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궁극적인 것을 나름대로 각 종교마다 그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우리에게는 하나의 양식이고 생명의 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던 그거이 이제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토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각자 가는 길을 쫓아서 해답을 가지고 거기에 쫓아서 우리가 각자 왔는데, 이제는 융복합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따로 우리가 취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그 시절에는 그게 100% 맞는데, 앞으로 오는 이 융복합 시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번에 이제 비유를 조금 너무 과하게 했는데, 전번처럼 이제 융복합 시대는 그 전문화되어 있는 분별된 지식은 뭐 어느 대학을 지칭하면서 한 개인이 박사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사고 방식, 전문화된 개별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미래의 융복합 시대의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못 박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융복합 시대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문화 문명을 추스려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율을 하고 가치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새로운 이념을 세우고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토탈 물리 화학 반응이다. 물리 반응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했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어느 하나도 물리 반응에 의한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없다. 또 그 주체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해서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발효라고 우리가 명칭을 한다. 토탈 명칭을 한다고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미시적인 개념의 그 발효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거시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진환이라고, 창조와 진화, 환원이라고 하는 서로 연관된 법칙에 의해서 그 거시적인 이러한 그 법칙, 큰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부터
이제 폭발하고 그리고 우주로 팽창하고 또 다시 환원하고 이제 응축되어가지고 다시 환원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창진환이다. 창조, 진화, 환원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창진환이라고 이렇게 이걸 이제 거시적인 발효 개념이다. 아까 물리화학 반응은 미시적 개념이다.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앞으로 융복합 시대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물리에 대한 세계를 파고들다 보니까 요새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학문이 대두됐던 거예요. 양자 역학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 그 반응, 물리의 질서 법칙을 정반대로 반대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아왔던 궁극적으로 깨달았던 종교의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던 명상이네 또는 철학이네 종교네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현실로 반영하는 게 과학적으로 양자 역학이더라 그럽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그 양자 역학을 모르고는 앞으로 미래로 향하는 그런 세계를 가기가 힘들다. 해서 우리의 밑바탕은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하고 체계에 세우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데 의견이 이제 일치된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누구냐, 양자 역학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의미를 다시 부각해서 그 방향도로 방법을 통해서 가치관을 세운다면 내가 무엇이면 누구냐 할 때 그 양자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는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이것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숙성시키는 이때의 그 양자학적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의 나는 누구냐, 이때의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 천문학이란달지 물리학이란달지 화학이란달지 가장 미시적인 하나의 그 법칙이란달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나를 관조해야 되는데, 나를 설정해야 되는데, 나를 우선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봐야 돼. 나는 크게 나눠서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육성과 심성, 물성과 심성, 이 두 개의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빼면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육신이 있어도 마음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둘이 상대적으로 하나다, 한 역할을 같이 한다. 이제 이것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의 물리적인 육신의 육성에 대한 물리적인 반응만 계속 한 거죠. 그 육신이 육성이 이제 물리라고 하는 거. 물리라는 게 이제 물질 아니에요? 물질은 만물이고 이게 이제 우주까지 통하죠. 이게 하나 연결돼 있죠. 이 육신이라는 게. 그 심성이라는 것도 이게 본질이라는 것도 이게 둘로 나눠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그 문화의 꽃을 피워왔는데 이제는 거의 따로가 있을 수 없다. 우리 몸과 육신이 하나 되시. 인문학적인과 과학적인, 물리적인, 자연과학적인 이게 둘이 아니다. 그럼 둘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뭐냐? 가장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상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만 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근원부터 끝까지, 이 물리적인 육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뿐만 아니라 개체, 이거 우리 인간이라 하면, 그거 곧 우리 인간이라 하면 그 인간이 지금까지는 개체란 말이에요. 개체를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만물의 일부분이다, 우주의 일부분이다, 자연의 일부분이다, 일부분의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만물 역사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표준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명해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이걸까지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 걸 하나로 묶었는데 그 자체가 처음과 끝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근데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실체를 이렇게 규명하자면 안 된다. 여기서 참고로 하기 전에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봐 그래 이제 저 세상이 따로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고 또 저쪽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나라 사람 뭐 좀 천국이라 할까 뭐랄까 극락이라 그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땅의 사람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그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저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죽음과 삶을 따로 분리하고 그런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해서 지금까지 모든 가치 체계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건 안 통해요. 이 일체의 법칙이 한 생명으로 존재해야 돼요. 한 생명의 법칙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의 융복합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예, 어떠한 뭐 박사학위 1000개를 가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까지 아무리 전문화된 그런 실체도 그런 개념으로는 미래 사회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사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사고 분업적인, 분리적인, 분별적인 이런 사고로 전문화돼서 온 여기까지 문화의 꽃을 피우고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융복합시대는 그런 거가 아니 통합시대니까 개인과 전체가 하나로 일 거니까 처음과 끝이 같이 묶어서 동시성 이러한 우리니까 점이 곧 우주니까 점과 우주는 그런 의미에서 질량의 값과 그 권리가 같으니까 그러한 존재로서의 우리는 전체의 동격인 권리와 값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그러면 그걸 토탈해서 하나의 그 실체가 뭐냐? 그게 뭐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뭐 공이냐 뭐 색이냐 뭐 도대체 뭐냐? 어? 그 하나의 뭔가를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추상적으로. 거의 근사치로.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처음과 끝으로. 물질과 정신으로. 개체와 전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도록 융복합되도록 하나의 그 실체가 뭐냐 다 통하도록 하는 그 과학적 실체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그 다음 것은 다 뒤따르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이 그 근사치로 얘기해서는 이 과학시대 융복합시대 과학시대는 다 그림자예요. 화상이에요. 화상. 실체가 있어야 화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실체는 다행히 뭐 우리가 똑똑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 문화가 다 각자가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총 집결된 하나의 그 언어로 응축된 거예요. 그 우주가 다시 환원되면 점으로 응축되듯이 이 모든 문화, 문명,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체를 이렇게 다시 응축돼서 보니까 뭐 거의 발견된 거죠. 그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지 실제 그걸 만든 것은 우리 인류예요. 인류. 발견한 것뿐이야. 이 시대 발견. 그 실체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 실체가 뭐냐? 우리가 이미 1번부터 9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기본의 장에서 강조해왔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 성품 성자죠. 성품 성자. 그 성은 바로 성 속에 물성이 먼저 들어있고 물성. 그 물성은 우리의 육성이죠. 육신의 육성. 그게 물질이죠. 그게 만물이죠. 우주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점으로부터 그게 통해요. 연결돼 있어요.
그걸 분리됐다 하면 다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처럼 분리해서 논다면 앞으로 오는 가치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랑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에서 오는 육성이라는 것은 다 점에서부터 만물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육성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든 하나 분리되면 육성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은 심성이에요. 성인데 심성이야. 마음심자 심성. 그 심성은 우리가 정신의 모든 것이에요. 마음의 모든 것. 누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분리해서 그 근사체 가려니까 하나로 억지로 묶으려니까 마음이 뭐냐? 이 육신, 물질을 다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자리가 마음이다. 그죠? 그런 말도 하죠. 이제 하나로 엮을. 그럼 말 좋아요. 그럼 그 실체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실체가, 육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물성이라는 하나의 한 실체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시도 그 성인데 물성이고, 그 성인데 심성이에요. 성에서 나온 거예요, 둘 다. 그 이상도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엄청난 그 실체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발견한 것 뿐인데, 거의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실체예요. 우리 인류 문화 문명이 만들어낸 실체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이, 정신과 마음과 그 성이, 본질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육성이 연결되듯이 이 심성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이제 그 할 일이고, 우선 성에서부터 육성과 심성이 왔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그 자체에서 물성과 심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과학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거이 우리 개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육신과 심성, 원래 갖고 있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다 연결된, 처음과 끝으로 연결되는 한 토탈 산 생명체입니다. 이제 이거이 또 진화 과정을, 창균한 과정을 통해서 육신과 심신, 말하자면 심신이죠. 신심만 가지고 못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게 안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진화를 한 거죠. 진화를. 하고 보니까 감성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감성이. 감성. 이거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감성의 세계는 이 움직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차이만 있지 다 비슷해. 이 감성의 세계는 비슷해. 그거이 쭉 이렇게 이제 계속 과학적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이제 단어랄까 실체가 뭐냐면 희로애락.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낸 게 이제 예술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뭐 137억 년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진화 과정이. 그러니까 심성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육성과 이 만물이 다 연결되는 우리 육성과, 그리고 이 심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실체가 감성으로 성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성에서 나온 거예요. 감성.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이게 하나의 예술까지, 이게 세계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자체가 우주 과학, 이 자체가 우주 만물, 이게 자체가 예술이야. 예술 그 자체야. 예술을 보면, 우리 감성의 세계에서 보면은 독립적으로 본다면 이게 예술이야. 그 이상도 그게 아니야. 전부가. 그런데 그거 감성 갖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이 성이 진화를 한 거야. 심신에 이제 진화를 한 거야. 감성 갖고는. 또 성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지성.
이 감성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짐승까지는 가능해. 짐승 동물까지는. 감성이 정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예. 그 가능한데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장 거기서부터 더 이게 다른 것하고 차별화된 그 차이가 그 지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감성도 이제 높은 단계까지만. 이게 수련만 하다가 동물처럼 수련만 하다가 이거 아니다. 뭔가 이게 좀 하다 보면 이거 불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도끼로 이게 돌로 도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잡아다가 가두어도 이게 다 말하면 지식이야. 그 당시엔 첨단의 지식이야. 그게 획기적인 지식입니다. 야산에 가서 잡아먹을 줄 알았지 동물을. 이게 가둔다는 거, 가두어서 기른다는 거. 또 이게 농작물도 기른다는 거. 또 수로를 내서 그걸 이게 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씌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빅뱅처럼 산업화까지 온 거죠. 응? 기계 문명으로 이렇게 오고. 기계가 우리의 그 효율성을 대신해주고. 그럼 에너지를 한다. 또 YT를 한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모든가 계속 이 전부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지금까지 육신이란달지, 심성이란달지, 또는 이 감성이란달지, 이런 것들이 편안해지지. 이 효율성이 우리 삶 속에서 효율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해.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진화를 한 거예요. 창진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그 결과로 더 발달한 게 그 성에서 이성이 발달한 거예요. 쌓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쏙 전문화까지 쌓아 보니까 내 과거의 이력이 우리의 이력이죠. 우리 인류의 이력이죠. 우리의 나죠. 우리의 내가 지금까지 이력을 보니까 큰 미래의 그 길이더라고. 뭐 거기에는 이제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거기 뭐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있잖아요. 종교도 각자. 아니 그런 길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내 가치관을 설정하고 거기에 뭔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우리의 앞으로 가는 큰 모판이다. 방향의 그 뭐랄까 나침판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뭐냐? 우리의 나는 뭐냐? 여기까지. 자, 좋아. 육신 있고 성으로서 심성 있고 좋아. 감성 있고 지성 있고 이성 있어. 좋아. 그러니까 이거 전부냐? 그럼 여기서 끝이란 말이냐? 그럼 뭐 미래 우리 없냐? 미래. 그래서 저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영성.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미래의 그 세계를 향해서 뭐냐? 그게. 거기서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성에서.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다 이렇게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다. 한 생명체 안에서 개체와 전체가 한 통합된 생명체 안에서 나온 성에서 나온 하나의 생명체계다. 이거를 컨트롤할 만한 따로 이게 다 분리하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니까 이걸 컨트롤할 만한 앞으로 진화의 방향이 우리 성의 진화의 방향이 그게 통성이라고 전부는 우리 통극이라고 이제 말씀도 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성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진화할 마지막 단계가 통성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방향 이성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설정이 됐는데 미래의 방향이 아직 설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땅에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종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그 시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가장
이제 그게 근사치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근본을 했는데 성이야말로 우리의 인류가 발견한 우리가 설정한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먼저 발견해서 그걸 체계화 우리가 살라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또 어디로 가냐 실체가 뭐냐 어디서 또 어디로 갔냐 이 하나부터 뭐이 다 연결된 한 생명체계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게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이 그러니까 창진한에 진화의 그 육성이 있다는 거 그전에는 저희가 몰랐잖아요. 이렇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으니까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체계가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진화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알 수 있게끔 되니까. 하여튼 당연한데 네. 당연한데 만약에 성이 없었으면은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네네. 앞으로의 나는 없죠.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성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체로 딱 한마디로 네. 하나님이 그 실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 변하잖아.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꼭 굳이 그걸 뭐 새로운 누가 그런데 이거야말로 미래의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실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사냐 죽냐 오늘 김 교수님이 안 왔지만 내가 사냐 죽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뭐가 나에게 했느냐 나에게 했느냐 그게 우리의 나 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의 모든 것들에 그러한 우리의 나 이런 책임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미 인류가 노력해서 희생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 위에 그러한 실체를 쌓아놨으니까 더 그랬으니까 굳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굳이 거기에 합당한 실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써야지. 노자 말씀대로. 꼭 그걸 고집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장님 말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과정적인 발효에 대해 완 그것이 이제 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발효해 와서 현 시점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 바로 단계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원장님 지금 말씀 통해서 아마 우리의 나이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좀 생각도 좀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사실 괜찮아요. 너무 동네 와서 다 통하지 또 전체라니까. 저는 간단히요. 나라는 주제를 저는 이제 설정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존재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그러면 존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도 존재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목표 설정이 이렇게 뭐 거창하지 않고 존재는 그냥 가거든요. 그냥 흘러가고 움직이고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은 따라갈 뿐이지. 그래서 그냥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진화는 방향 설정을 어디다 놓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긴 가는데 이 방향을 진화 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나 존재에다가 약간의 에너지를 실어서 그 존재가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나가 특히 나가 우리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나를 어떻게 규정할 거면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그 우리 중에서 내가 그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고 또 설령 그걸 내 나름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래서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지? 목적과 의미가 뭐지? 의미는 뭘까? 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여기가 올 때까지. 내 개체는 누군가? 내 뭐가 중요한가? 천상체 내가 제일 중요한데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체를 더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당연히 그 기독교의 가치관을 발박할 안 수 없고 철학의 발판, 불교의 다른 또 뭐 명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가치관을 발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다 그 변방의 하나의 아까 말씀한 대로 이론, 지식, 그냥 말뿐이지 그 실체는 아니야. 이미 실체는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과거적 개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재라고 하는 그걸로도 다 충분해요. 존재로. 그렇죠. 응. 그리고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신학에서 대변하거든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이 우리 실체는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림자란 말이야. 다 그림자야. 다 보편 타당성해야 되거든. 누구나 인식해야 되거든 그게. 그 실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따라서 조금 이제 이 과정이 좀 더 이렇게 발효되고 이게 좀 고뇌하고 그러면 아마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중에 나는 누군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예. 이제 그랬을 때 나중에 또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담론하니까 따뜻하니 좋네요. 그러니까 담론이라는 게 좀 따뜻한 그 논의가 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우주가 광활한데 딱 이 장소가 제일 따뜻한 곳이야, 맞아요. 우주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우리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9번 방송도 하고 지난번 또 한번 말씀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또 오늘 또 그 원장님 말씀 또 듣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깨달았던 바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 초기에 이제 우리의 나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라고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나는 모든 것이야. 마치 여기 앞에 이제 고구마가 있으면 이게 하나 현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의 나는 이게 고구마야. 또 우리가 이렇게 7명 있으면 우리의 나 하면 우리의 나가 이게 7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나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바깥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이야.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작게 보면 나하고 관계 안 되는 게 없고 또 가장 적은 것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나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크다 작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융복합하는 입장에서는 큰 거나 적은 거나 또 더더군다나 우주는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 그다음에 하나의 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것. 그러면 점하고 이 우주 속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나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야. 만물 만사가 우리의 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 인류를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인류가 이제 휴먼이면 미래 인류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에요. 포스트 휴먼은 슈퍼종이어가지고 완전히 죽지도 않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지금 휴먼에서 그런 포스트 휴먼을 가기 위한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계와 융합도 있고 뭐도 있으면서 이제 그걸 향해 간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이런 그 포스트 휴먼한테는 이제 이 과학에 이제 고도로 발달된 과학,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도로 발달된 정신문화, 고도로 발달된 그런 예술, 이런 주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언어 중에 제일 큰 단어가 이제 우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물성도 우주적 현상으로 보면 우주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 현상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건 전부 다 우주 현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우주 현상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분야, 그러니까 심성의 본질적인 분야를 따질 때 그게 우주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다가 우주를 붙이면 되게 거창해지고 커지죠. 근데 예술도 감성에서 발달해가지고 그 일체를 다 하면 그게 이제 우주 예술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커 보이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작은 우리 속에 이미 그런 우주 예술도 다 들어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정도의 인식 전환인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성하면 이제 그 또 우주 과학이고, 또 우주 역사고, 또 우주 종교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전부 다 하나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우주가 하나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통첩도 된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것 같아서, 그러면 그 거기에는 이제 어떤 분리감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 이체가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과 몸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없고, 마음과 몸, 그러니까 이미 몸인데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 속에 또 다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통첩돼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지금까지의 어떤 개념에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 우리는 뭐에 이제 우주의 한 조그만 그 하나의 작은 어떤 그 부분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우주도 우리의 나에서부터 나간 거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전환이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이런 전환이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의 모든 걸 다 생각적인 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버리고, 그 우리를 제한시켰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제한시켰던 거. 이게 이제 뭐 어떤 종교라는 개념을 그 가로막았던 점도 떨어져 나가고, 또 무슨 역사에서 가로막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는 개념에서도 이것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종적인 거 무슨 어떤 편견이라도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돼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이제 그 빠져 그 나온다는 표현보다 이미 그래서 그런 인식이 확 바뀌면은, 우리 자신이 이미 그것이구나. 그것도 그 우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도 그 저 음식이 나니까 내가 나를 먹는 셈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을 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말하는데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듣는 것도 내가 나한테 말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되게 이제 그런 큰 차이여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뭐든가 그 수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게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얘기에서 보면
모든 걸 용서하지 않을 수도 용서를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수용도 하고 모두 용서도 하고 모두 사랑하게 되고 이런 모든 주제,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만나도 행복하게 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9번 그 이렇게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갖다 인식하고 이런 것도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야, 이게 진짜 그러면 나는 뭐지? 우리는 뭐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전환이 다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보니까 이제 그 전보다도 이게 내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구나. 그 우리가 특히는 이제 500년간 성리학 가지고 조선시대가 이제 성리학 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하고 이제 리를 썼는데 그때 성도 좀 약간 축소된 개념에서 성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장된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입장 다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그 과학이라는 주제에서도 완전히 전환 과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과학이 벌써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저도 그 과학에 대한 연구는 신기할 정도로 벌써 그 전에 알았던 과학에서 최근 과학을 다시 지금 최신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찾고 있는데 찾다 보면은 바로 우주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느낌이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그 담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따뜻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선생님께서 방금 통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쓴 용어예요. 지금까지 과학이 최첨단 과학이라 하지만 중첩이라는 말까지 써왔어요. 이거 공론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첩 다음에 통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쓴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만 좀 오해가 없겠다 하는 해서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 전에 그 양자역학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그 학에서 불교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주도 말씀 한번 했지만은 색즉 시공 또 공즉 시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상이 무냐 공이냐, 어떻게 무가 곧 현상이냐 공이 곧 현상이냐,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더 가깝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 한 방법으로 이 색은 우리가 관측할 때는 색이고 양자 역학이 관측할 때는 색이에요. 그리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공이에요. 그게 이제 주관자와 관측자와 대상이 둘인데, 이 관측하는 주관자가 없으면 대상도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으면 주관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까지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온 게 그게 이제 중첩이에요. 얽힘. 파동의 얽힘. 또는 이제 관측하면 이제 입자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관측하면 색이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공이다. 이렇게 좀 방법을 하나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깊이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여기서 통첩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주체와 관측자와 그리고 대상이 따로 존재해요. 따로. 관측자가 대상을 관측했을 때만 이게 이제 중첩에서 중첩으로 있던 그 현상이 한 입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랬든 저랬든 관측자와 대상이 따로 존재한 거야. 따로 존재하는 이게 성립이 안 돼. 이 법칙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걸 깊이 들어가면 통첩이라고 하는 이 양자역학에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다음 단계, 높은 이론 단계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전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 현실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어떻게 과거에 당신이 30살밖에 더 됐냐? 그 이전에 당신 거기 있었단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 그거를 그 법칙을 밝혀준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전만 아니라 태초 이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야. 예. 공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있던 공이라고 하는 게 이미 생이라 그 말이야. 나 지금 예수라고 말이야. 나 현재 예수. 이미 이전에부터 있었다 거야.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양자학의 키 포인트거든요. 그 관심자. 예, 관심자. 예. 이제 여기서 관심자랑 개입을 할 때 예. 그게 이제 대상하고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려니까 새로운 용어가 통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때 뭐냐면 이제 말을 풀이하자면 관측자는 대상의 자기 법칙이에요. 또 대상은 관측자의 자기 법칙입니다. 이 이전에 존재한 자는 지금 존재의 자기 한 생명체야. 레벨이야. 똑같아. 둘이 아니야.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몇 세부터 몇 세기 살고 죽는다. 그 이상은 당신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양자 역학에서는 그 통하지 않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현대 과학의 위대한 거. 이미 열려 있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어 이미. 내가 살았지만 이미 죽음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나의 삶의 나의 법칙이야. 삶도 죽음이 나의 한 법칙이야.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모르고는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상을 우리 생명의 실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법으로는 딱딱 분리돼. 삶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고 있고 화가 따르고 분리가 따르고 있고 이런 게 분리돼 있어. 그건 모든 게 한 법칙인데 하나의 법칙인데 그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나의 법칙이야.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움, 뭐 증오, 원수 이런 것들은 사랑의 자기 법칙이야. 사랑의 자기 법칙.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 미움이 없으면 사랑의 근거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상대적으로 자기 법칙이야. 자기 법칙이야. 처음과 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 역사의 우주 만물의 모든 진화의 마지막 열매가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사람은 정신과 육신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유 만사의 표본이기 때문에. 정신과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고 태초 이전부터 빅뱅 이전부터 우리의 나는 또 이렇게 말하면 과거 생각을 인식하는 거야. 내가 여기 한 100년밖에 못 살고 죽을 텐데 왜 태초부터 있다는 그 예수님 같은 소리 하요. 이런 얘기지. 우리의 각자 나는. 그래 양자역학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역사 우주가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과학 그러니까 그것보다 전통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고전 물리학이라고. 고전 물리학하고는 현대 물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앞으로는.
그게 즉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걸 쪼개지 않으면, 분해하지 않으면, 현재 이 현상을 분해하지 않으면, 분해해야 발효가 시작되는 거야. 법칙 이루가. 지금 있는 존재를 다 분쇄, 분해, 파쇄, 없애야 돼. 무까지. 그래서 합성해야 돼. 있는 모든 것들 합성. 그래야 새로운 것이 생성돼요. 이 과정이 인문학적, 자연과학적인 발효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걸 놓고 이 실체라고 하는 성으로부터 내가 존재했고, 성으로부터 나의 육신과 물성과 이 심성이 존재했고, 감성이, 지성이, 이성이, 영성이 이렇게 거기서 다 전체로 이 점에서부터 그 전체로 연결돼 있다. 근데 이건 토탈한 법칙이야. 그 표준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 몇 년 살고 몇 년 간다. 나는 이 전체의 개체다.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양자역학은 NO! 양자역학을 하지 말아야 돼. 양자역학을 수용하는 그걸 파쇄하고 지금까지 모든 법칙을 파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그 생각자들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노자나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 본질적인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과학의 첨단이죠. 그분들은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었던 거죠. 우리 수준만큼만 얘기했을 뿐이야. 깨달지 못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쫓아가야지. 다만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쫓아가야지. 다 해석이 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 개체의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모든 이 자연 만사가 우리 인간으로부터 발생했다. 발현됐다. 완전히 사관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천동설하고 지동설하고 뒤바뀌듯이 그와 같은 현상이 그걸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으로 이루어진 나, 실체. 근데 이제 이 회장님께서 의미라든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도 발효 과정이라고 또 보면은 분명히 뭐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성으로 이루어진 나, 이 자체가 지식의 파편 아닌가, 인식을 통해서 편집된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번 시간의 담론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점에서 우주로 오기까지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세상에서 정보라든지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진짜 나가 아닌 이 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의 파편, 인식의 편집성이 아닌가 하는 그 자체도 벌써 그 시시비비를 하는 자체가 이때까지 있던 지식과 뭐 정보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또 반대로 그 성이 우리의 나라고 인식은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체도 그것도 정보 지식으로 인한 가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느끼는 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식품이 호모사피엔스를 들어보면은 어느샌가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식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 정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지 사실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세상 분리된 세상에서 습득되어 온 그런 지식 정보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나 실체 그것이 곧 그 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걸 느끼게 될 것 같고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닌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오늘의 담론의 어떤 결론을 지어주면 아주 핵심적인 되거든요. 이거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저 자연과 같이 순수해질 것 같아 다. 아우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